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스프라잇을 만들고 그 스프라잇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만든 스프라잇에 다른 스프라잇을 또 추가할 때의 좌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메뉴 버튼을 추가시키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를 추가시키는 방법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일단 CC 메뉴 아이템 객체를 우선 만드시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버튼의 개수만큼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CC 메뉴 객체를 만들면서 CC 메뉴 아이템 객체를 위에서 만든 객체들을 이렇게 추가시키면서 메뉴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CC 메뉴를 삽입시키려는 노드 위에, 그러니까 메뉴를 올리려는 그 노드 위에 차일드로 메뉴를 추가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소스 코드를 직접 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CC 메뉴 아이템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CC 메뉴 아이템 객체는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림을 버튼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일단 그 방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CC 메뉴 아이템 객체를 이렇게 CC 메뉴 아이템 이미지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포인터를 리턴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위에 거는 이미지 파일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이 아래 거는 스프라잇 객체를 먼저 만들어서 만들려는 버튼을 그 스프라잇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일단 우선은 위에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되는 매개 변수는 그러니까 평소 상태일 때의 그림 파일명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의 그림 파일명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버튼을 눌렀을 때의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눌렸을 때랑 안 눌렸을 때 똑같은 파일명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눌렸을 때 표시를 안 나가게 됐죠. 여긴 메뉴를 눌렀을 때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텐데 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 객체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긴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될 메소드의 셀렉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test1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메소드를 셀렉터로 만드시면 이 셀렉터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컴파일이 제대로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 CC 메뉴 아이템 객체를 만드셨고요. 이거는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일단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C 메뉴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C 메뉴 객체엔 이러한 클래스 메소드가 있는데 메뉴 위드 아이템즈라고 하는 클래스 메소드에다가 일단 위에서 만든 그 메뉴 아이템들을 추가시키게 됩니다. 그냥 나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템 1 또 있으면 아이템 2 아이템 3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고 주의하실 건 끝자리에 항상 nil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메뉴 만드셨고 그리고 이 메뉴를 삽입시키려는 노드 위에 차일드를 추가시키게 됩니다. 어떤 노드냐면 지금 이 레이어죠. 현재 씬, 지금 같은 경우는 헬로 월드 씬이 가지고 있는 헬로 월드 레이어예요. 이 헬로 월드 씬 이 자체가 지금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프라고 치시면 레이어가 되겠죠. 이 셀프에 add child 좀 아까 만든 메뉴 이렇게 적어주시면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메뉴 1이라는 게 버튼이 추가가 됐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반응이 오죠. 이렇게 누르면 이 테스트 1이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select 이미지 여기 그림 파일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제가 그림 파일 준비한 게 이렇게 있거든요. 메뉴 2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눌렸을 때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버튼 3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3개를 만들려면 메뉴 아이템을 이렇게 3개를 만드셔야 되고요. 객체 이름을 1, 2, 3으로 정하겠습니다. 버튼 1이나 2나 3이나 일단 여기선 지금 똑같은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 테스트 3 여기 역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건 지금 첫 번째 단계 이 메뉴 아이템 객체들은 3개 만들었고 이때 메뉴 아이템 객체를 CC 메뉴를 만들면서 추가시키셔야죠. 아이템 2, 아이템 3 이렇게 추가시키신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하나밖에 안 보이죠? 마지막에 추가시킨 메뉴 3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추가만 시켰지 자리 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메뉴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같은 자리에 이렇게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메뉴 3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렬해주기 위해서는 CC 메뉴 클래스에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이제 정렬시켜주는 메소드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시켜주는 메소드랑 이렇게 수직으로 정렬시키는 이렇게 메소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수평으로 한번 정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기 좋게 되죠. 1, 2, 3 그리고 이 부분을 수직으로 이렇게 정렬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역시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간격이 너무 좁다 싶으면 위드 패딩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간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30 정도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메뉴들을 이런 정렬 상태가 아닌 이 메뉴 1은 여기다 놓고 메뉴 2는 여기다 놓고 메뉴 3은 뭐 여기다 놓고 싶은 경우엔 이런 정렬로 안 되거든요. 각각 버튼을
따로 자신이 그냥 좌표를 잡아서 배치시켜 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좌표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CC 메뉴 객체를 생성했을 때 그 메뉴 객체가 메뉴 레이어입니다. 이게 메뉴 레이어가 메뉴 객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메뉴 레이어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앵커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요. 이 앵커 포인트가 뭐죠? 00입니다. 00. 그리고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이 메뉴 레이어의 포지션은 240, 160이에요. 그래서 얘를 앵커 포인트가 00인 걸 240, 160에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메뉴 아이템 1, 2, 3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앵커 포인트가 요 가운데 00이고요. 아니 0.5, 0.5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X0, Y0이에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가운데인 메뉴 아이템 1을 X0, Y0에다 갖다 놓으면 메뉴 레이어 위에다 추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붙죠. 그냥 메뉴 그 CC 메뉴 객체에다가 메뉴 아이템을 그냥 추가시켰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고 아까 그 메뉴 레이어는 디폴트 앵커 포인터가 00이라고 했죠. 그리고 디폴트 포지션은 240, 160이고요. 그래서 아이폰 화면 그 헬로 레이어, 헬로 월드 레이어 위에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메뉴 레이어는 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 눈에 보인 건 메뉴 아이템 뿐이었죠. 그래서 메뉴 아이템이 맨 처음에 가운데 이렇게 보이게 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실험했던 메뉴 아이템 1, 2, 3을 정렬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추가시켰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됐겠죠. 메뉴 아이템 3은 여기 없지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시킨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을 직접 포지션을 잡아주기 위해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좌표를 지금 얘가 CC 메뉴 객체가 00에 있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메뉴 아이템의 포지션을 100, 100으로 한다면 100, 100으로 한다면 이 아이폰 화면에서의 100, 100이 아니라 이 메뉴 아이템은 이 메뉴 레이어 위에 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메뉴 레이어를 기준으로 한 100, 100 좌표로 가게 됩니다. 그럼 100, 100 정도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로 되고요. 메뉴 레이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메뉴 아이템만 보이니까 아이폰 화면 상에서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렬하는 걸 지우고요. 그리고 메뉴 아이템 하나만 추가시키고 아이템 1의 포지션을 100, 10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헬로 월드 레이어, 여기 헬로 월드 레이어죠. 헬로 월드 레이어의 지금 기본 좌표는 여기지만 그래서 100, 100이라고 한다면 헬로 월드 레이어에 그냥 추가되는 거라면 메뉴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만 이 메뉴 아이템은 메뉴 레이어 위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100, 100이면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아이폰 화면은 여기고
이렇게 100백이지만 여기 추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헬로 레이어를 기준으로 한 100백좌표에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메뉴 버튼이 한 이쯤에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럼 이게 여기 오기 위해선 이 메뉴 레이어가 지금 가로로 240만큼 가 있고 중심이 세로로 160만큼 가 있기 때문에 메뉴 아이템도 그만큼 240 빼주고 160을 빼줘야 아이폰 화면 요 기준으로 해서 100이 요 자리에 오게 되겠죠. 그렇죠? X에서 240 빼주고 Y에서 160을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번거롭고 좌표를 잘못 계산하게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선 이 메뉴 아이템을 옮길 게 아니라 메뉴 아이템 그대로 두시고요. 이 메뉴 레이어를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어차피 메뉴 레이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는 똑같게 되겠죠. 이걸 메뉴 레이어를 지금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뉴 레이어는 앵커 포인트가 디폴트로 00이고 포지션은 240, 160이에요. 그럼 앵커 포인트는 그대로 두시고 포지션만 메뉴 레이어의 포지션만 00으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 아이템의 포지션 그대로 100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이 메뉴 레이어, 이 메뉴 객체, 메뉴 레이어만 포지션을 0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결과를 낳죠? 이런 식으로. 이번엔 버튼 3개가 하나의 메소드로 호출할 때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3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주성문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똑같이 테스트 1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아이템을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 아이템 1을 추가를 안 시켰죠? 아이템 1을 추가시키고 아이템 3도 이렇게 추가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일단 테스트 1을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메뉴가 눌렸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고쳐야 돼요. 샌더라는 이런 아이디 객체를 전달해 주시는데, 이 샌더가 뭐냐면 버튼 1을 눌러서 테스트 1이 호출이 됐을 때 버튼 1이 이 샌더가 되고요. 버튼 2를 눌렀을 때는 이 샌더가 버튼 2가 되고 버튼 3은 샌더가 버튼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C 노드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모든 코코스 2D의 모든 객체의 슈퍼 클래스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CC 노드를 모두 상속하고 있고요. 이 CC 노드에 보면은 태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태그라는 변수는 정수형인데 어떤 객체들을 이 숫자로 구별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어떤 꼬리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들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꼬리표입니다. 아이템 1에도 역시 아이템 1도 CC 메뉴 아이템 1도 지금 CC 노드를 역시 간접적으로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태그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표를 1로 붙여보고, 역시 이 태그는 아이폰 SDK, UI 뷰 같은 그런 객체에서도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1, 2, 3을 이렇게 태그를 붙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뉴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만들고 샌더를 메뉴 아이템으로 강제 캐스팅 하겠습니다. 이 아이드형은 보이드 포인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객체든 이 아이디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보이드 포인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캐스팅을 했고, 여기에 눌림 버튼에 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떴을 땐 자신이 이 메소드는 만들어 놨는데 위에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 형식을 똑같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시그너처가 다르다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컴파일 하고요. 태그 1, 태그 2, 태그 3 이렇게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이제 하나의 메소드로 구별할 수가 있죠. 오늘 강의에서 스프라잇을 추가시키고 그 스프라잇 위에다가 또 다른 스프라잇을 올리는 그 작업도 하고 또 그 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모자른 관계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